자, 3절 프로세스 따라하기라고 해서 이제 나오는데 이 부분은 부가가치세 관리하고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회계 모듈이라는 부분 선택했을 때 회계 관리 모듈 선택하시게 되면 여기 부가가치세 관리 요거에 대한 부분입니다. 근데 조금 전에 우리가 이전 강좌들에서 매출부가세, 매입부가세 입력하면서 뭐 부가세 신고서도 들어갔다 오고 세금 계산사개표, 계산사개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과 관련된 부분, 신용카드 매출이나 매입 그리고 건물과 관련돼서 취득한 내용이 있었다라면 이런 부분들은 다 보고 들어온 상태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크게 다시 들어갈 부분은 없어요. 위치까지 같이 다 봤으니까. 그런데 그 이외에 수출 실적이라든지 내국 신용장, 영세율 매출, 부동산 임대, 의제, 사업장별 세액 신고서 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들 우리가 한 적이 없잖아요. 근데 이 부분들의 내용을 좀 들어가서 볼게요. 그리고 지금 회계 2급이 원래 조회 정도 문제만 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무슨 부분들 지금 전표 입력해서 내용 들어오는 거 정도 다 조회해서 보실 수가 있잖아요. 그런 정도의 문제만 내겠다. 손으로 직접 작성해야 되는 뭐 수출신용 명세서라든지 뭐 지금 내국신용장과 관련된 전자발급 명세서라든지 부동산, 의제는 지금 실제 에디트하는 입력하는 문제는 안 낸다고 했는데 근데 그거는 이제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2018년도 시험이 변경되면서 변경 출제할 때 저도 같이 들어가서 출제 부분을 다 바꿨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2급과 1급의 구분점을 어떻게 할 거냐. 부가세 배우지도 않은데 계속 서류를 열어주면 했을 때 조회만 내겠다 이렇게 결정을 받는데 최근 3년째 2018년도부터 이제 지금 최근 3년째 시험 문제를 보면 그렇게 안 내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출제위원들은 프로그램 개발처에서 내고 있거든요. 출제위원들이 다 바뀌어서. 그런데 얘기는 뭐냐면 그냥 우리는 입력하라고 다 주고 데이터 찾는 거 내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입력하는 부분도 한 번은 하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뭐 다른 점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ERP 회계 2급이나 1급 할 때 그 전산 쪽에 세무까지 하고 들어오시면 이 자격증 별로 안 어렵다고 느껴요. 이론은 조금 더 어려운 게 있어요. 그들보다는. 근데 왜냐하면 했던 작업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갖고 가야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부가가치세 관리에 대한 프로세스에 보시면 우리가 전표 입력을 하면 일단 내가 수정의 권한이 없다. 그럼 수정의 권한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우리가 조회 권한이 회계 입력에 대한 권한이 수정 내지는 우리 승인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 승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미결의 권한을 갖고 있다라면 당연히 전표를 입력하면 미결 전표가 형성이 돼요. 그럼 그 사이에 뭘 해달라? 승인 처리를 해달라. 그래야 승인 처리가 된 전표가 무슨 부분, 부가세 신고서라든지 관련된 요 첨부 서류에 반영이 된다라는 거 또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 우리가 수정 권한을 가진 사람으로 입력을 해봤던 상황이라서 저희가 한 사람 바꿔서 왜 이게 자꾸 강조를 하는지를 잠깐 한번 보고 갈게요. 우리 어디 가시냐면 시스템 관리에 갈게요. 시스템 관리에 가셔서 사용자 권한 설정에 지금 갈게요. 자, 사용자 권한 설정에 가주시고요. 그럼 사용자 권한 설정에 우리 프로그램 사용 여부가 여로 되어 있는 사원들이 검색이 될 거예요. 그럼 이 자리에서 모듈 구분을 회계 관리로 선택을 좀 해주시고요. 됐을까요? 그리고 이우영 사원이 있을 거예요. 이 사원이 어디 소속인지는 따지지 말아주시고 자 그러면 이우영 사원을 선택을 해주시고 우린 전권 줄게요. 회계관리에 대해서 자 그러면 상단의 메뉴 옆에 있는 체크박스 선택해서 빨간색은 녹색으로 바꿔버리시고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 있는 권한 설정을 줄게요. 자 그럼 권한 설정 주시고 우리는 사업장으로 주기로 했으면 사업장으로 뜬 거 그대로 가겠습니다. 그럼 확인 버튼 눌러주세요. 이유형은 사원 등록에서 조회 권한이 사업장이었던 거겠죠. 그러면 일단 권한은 좋습니다. 그러면 이 권한은 메뉴를 닫을게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이유형으로 로그인을 해서 이 내용이 왜 중요한지를 볼게요. 자 그럼 상단에 로그아웃이라는 버튼을 좀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회사 코드는 8500번 그대로 가요. 자, 사원의 코드에 가셔서 이우영이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죠. 뭐 한글 두자 치시면 검색은 다 될 거고 그래서 이우영 사원을 선택하시고 우리는 로그인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우영 사원으로 로그인돼서 화면이 전환이 되겠죠. 그래서 상단에 이우영으로 들어와져 있을 거고 세계전자 들어온 거 보이시죠? 자, 그러면 우리 하단에 구매자재 관리하고 회계 관리가 있어요. 우리는 회계 관리 모듈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전표 장부 관리에 가셔서 전표 입력을 일단 열어주세요.
됐을까요? 자, 전표 입력 열어주시고 그냥 시스템 날짜 오늘 날짜로 들어가서 전표를 하나 넣어볼게요, 여러분. 그리고 이게 왜 반영이 안 되는지, 이게 부가가치세 관리 프로세스뿐만이 아니라 전부 다 영향을 받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들어왔을 때, 자, 일단 결의부서는 자재부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작성자 이유형으로 들어와져 있고요. 자, 시스템 날짜 그대로 가자라고 했으니까 엔터 치고 그냥 내려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18일에 품위 넘버에 이게 커서가 있겠죠? 우리 품위 번호 안 넣을 거니까 엔터. 유형은 일반으로 갈게요. 됐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쉽게 그냥 출금 전표 갈게요, 여러분. 출금 전표. 그리고 무엇으로 넣어주냐면 우린 811번에 있는 코드 쓸게요. 81101이라고 넣을게요, 여러분. 왜냐면 800번대 복리후생비는 세목 쓰기로 했으니까. 자, 이 자리에서 여러분 금액을 그냥 눈에 띄게 10만 원을 넣을게요. 자, 10만 원 넣어주시고요. 자, 그리고 증빙 이런 건 다 선택 안 할게요, 여러분. 사용 부서는 그냥 어디로? 그냥 자재부로 넣을게요. 이 사람 종업 위치가 자재부니까. 그래서 자재부로 넣어주시고. 자, 여러분 전표가 저장이 되어야만 일단은 뭔가 행위가 일어나겠죠. 자, 그러면 출금 전표니까 헤드 쪽에 라인을 벗어나 달라. 그럼 두 번째 라인 클릭해 주시면 번호가 자동으로 부여가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건 기표의 번호와 상태와 승인자란 자리를 볼 거예요, 여러분. 자, 지금 번호가 부여됐다라고 하는 건 실제 지금 입력했던 10만 원짜리 전표가 저장은 된 거예요. 그쵸? 자, 그런데 기표 번호 분명히 없어요. 자, 그리고 상태, 이게 전표의 상태라는 표현을 해요. 전표의 상태는 무엇이다? 미결이에요, 여러분. 그쵸? 지금 현재 미결 상태이고요. 자, 그리고 지금 승인은 안 한 상태예요. 작업은 당연히 이유형이 했고요. 그래서 작성자가 작업자로 들어올 거니까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어디를 갈 거냐면 날짜를 기억해 주세요. 1월 18일에 복리후생비 10만 원 지출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옆에 나와져 있는 메뉴 중에요. 우리는 어디에 가자? 장부가 참 많잖아요. 자, 이 장부 중에 총계정 원장을 가볼게요. 자, 총계정 원장 더블 클릭해 주시고 우리는 811번에 있는 복리후생비를 조회를 한번 해볼게요. 자, 기간은 우리 언제? 우리 금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계정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등장이 되는데요. 이 자리에서 여러분 조회를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 부분에 계정이란 부분에 가시면 계정으로 조회할 건지 세목으로 조회할 건지 되죠. 자, 우리는 세목 조회를 할게요. 그리고 그대로 엔터를 쳐주세요. 그러면 전체를 다 보는 부분인데요. 아이고, 계정 코드 입력으로 왜 이렇게 오류가 뜰까요? 자, 그럼 그냥 81101 쓸게요. 81101이라고 넣어주세요. 자, 그러면 복리후생비 종식 때 들어올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자료가 들어왔을 때 여러분 1월 5일에 8,000원은 들어오죠. 우리 8,000원 분개했어요. 무슨 부분? 야, 우리 이 사람이 외출을 했는데 8,000원 지출해서 우리가 돈 줬어 라고 하는 전표 일반 거래 입력하는 거에서 8,000원 거래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10만 원의 거래가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장부에 들어와야 안 들어요? 안 들어오죠. 됐을까요? 자, 그리고 합계잔액 시산표도 볼게요. 자, 합계잔액 시산표는 결산 재무제표 관리에 있어요. 자, 결산 재무제표에 합계잔액 시산표를 더블 클릭합니다. 그리고 12월 31일자로 조회를 할게요. 그러면 기간 자리에 가셔서 우리는 금년도 2021년도 12월 31일 넣어주시고 그대로 조회를 합니다. 자, 조회를 하면 입력했던 정보에 추가 입력했던 정보들이 들어올 겁니다. 됐을까요? 자, 우리는 복리후생비만 볼게요, 여러분. 자, 복리후생비는 지금 판매비와 관리비 쪽에 넣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8,000원밖에 안 들어오죠. 그쵸? 우리는 10만 8천원이 아니에요? 그럼 복리후생비에서 당연히 더블 클릭하면 원장 내역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이 원장 내역에 가서 봤더니 1월 5일 날 남산식당에서 밥 먹은 거 8,000원 지불한 거밖에 안 들었어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지금 미결 상태에서 이렇게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결의 전표들은 모든 곳에 다 반영이 안 된다요. 그러니까 반드시 무엇 해야 된다? 승인을 해야 된다. 이걸 꼭 기억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저희는 일단 종료해 주시고요. 됐을까요? 그럼 조금 전에 이유형으로 넣어서 미결이 됐다는 것까지는 모두 다 봤습니다. 근데 이유형은 무엇을 못하는 사람? 승인의 권한은 없어요. 미결권밖에 없으니까. 그럼 저희 메뉴 모두 다 닫아주시고 모두 다 깨주시고 다시 누구로 바꾸자? 유원규로 바꿀게요. 자, 그럼 상단에 로그아웃 버튼을 눌러줍니다. 자, 그리고 8500번에 사원의 코드는 유원규를 선택해 주세요.
자, 그래서 로그인을 들어갈게요. 자, 그러면 저희는 이제 승인이란 부분을 해볼게요, 여러분. 자, 회계관리 쪽 모듈 선택해 주시고요. 뒤에 가면 승인이가 다시 들어오지만 저희는 이게 반영 여부만 그냥 보여드릴게요. 자, 그럼 어디에? 우리 전표 장부관리에 가면 전표 입력 바로 아래쪽에 누가 있다? 전표 승인 해제가 있어요. 찾으셨을까요? 자, 그럼 전표 승인 해제를 더블 클릭 좀 해주세요. 그럼 전표 승인 해제를 더블 클릭하시고 지금 저희는 누구로 갈 거냐면 자, 여기 결의부서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이 결의부서는 전체 결의했던 부서를 다 끌어들이고 싶으면 공란으로 갑니다. 스페이스바 누르시고 우리 엔터. 자, 그리고 작성자, 여러분 작성자 이유영 거였잖아요. 근데 내가 작성자를 모를 수도 있죠. 또는 이유영 말고도 다른 사람 섞여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이 자리 공란으로 갑니다. 자, 그래서 공란으로 가고요. 전표는 전체 또는 승인 또는 미결 이렇게 내용들 보실 수 있거든요. 저희는 전체로 갈게요. 자, 결의의 기간은 2021년도 1월 1일부터 2021년도 12월 31일까지 들어가서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그럼 1월 18일에 작업자 누구요? 이유영이 작업한 10만 원의 금액이 들어와져 있는 거 보이시나요? 그리고 지금 현재 얘는 미결 전표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전표 상태가 미결인 게 보여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데이터를 체크해 주시고요. 됐을까요? 그리고 승인 처리를 해주세요. 승인. 자, 그러면 승인 처리해 주시면 자, 지금 한 건에 대해서 승인 처리하겠느냐. 그래서 선택된 거 하나, 승인 예정인 거 하나, 그리고 금액은 10만 원. 네, 그래서 우리는 할 거예요. 그럼 여기 승인 처리라는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요게 내용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까 기표일자도 빠진 거 봤잖아요. 여기 자리에 누가 나올 거냐면 승인됐다고 나왔으니까 확인 눌러주시고요. 그럼 여기 기표라든지 승인자 이런 게 다 들어올 거예요. 근데 왜 안 보여요? 라고 하시면 여기 전표의 상태가 무엇으로 되어 있다? 미결로 되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이 자리를 누구로? 승인으로 바꿔주시고요. 조회라고 눌러주세요. 그러면 승인된 전표 다른 것도 다 보여져요. 우리한테 지금 누구만 보자? 우리 조금 전에 1월 18일에 넣었던 10만 원에 대한 것만 보자. 이유영 입력했던 거. 그러면 이 부분에 기표일자 그리고 승인자는 유원규라고 해서 들어온 거 보이시죠? 자, 이거를 더 확실하게 보고 싶으시면 우리는 전표 입력에 갈게요. 그럼 이 10만 원 그대로 둘 거예요. 네, 그냥 일단 놔두세요. 자, 그러면 전표 입력 메뉴에 가주시고요. 그리고 1월 18일 날짜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1월 18일. 그럼 여러분 여기 관리부하고 유원규는 지워주세요. 이 사람 거로만 볼 게 아니니까 그냥 일자만 엔터. 그러면 여러분 1월 18일 거 두 개가 들어요. 작성자 유원규가 하나는 거, 이유영이 하나는 거. 자, 여러분 이유영 거 아까 가기 전에 분명히 기표난 공란, 승인난 공란, 상태는 미결. 됐어요? 근데 여기 바뀐 거 보이시죠? 기표 들어왔고요. 미결이 승인으로 바뀌었고 승인은 유원규가 했어요. 됐을까요? 자, 이렇게 된 부분. 그러면 우리는 그 다음에 뭐 봐야 돼요? 총계정 원장에 들어오느냐? 합계전액 시산표에 들어오느냐? 총계정 원장에 1차적으로 들어와야 합계전액 시산표에 들어와요. 그러면 총계정 원장을 더블 클릭을 해주시고 자, 그리고 우리는 지금 기간은 며칠로 그냥 1월 1일부터 1월 18일만 볼게요. 계정별 자리를 누구로 선택하고요? 세모. 자, 그리고 81101로 선택을 해주세요. 자, 그래서 세목만 볼 거니까 요거만. 그럼 여러분 아까 조회했을 땐 조금 전에 조회했을 땐 1월 5일 8,000원밖에 없었는데 1월 18일 10만 원 들어온 거 보이시죠? 자, 왜 강조하는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이거 결산전표 하시고 뭔가 조회하는 문제 내면 결산전표는 무조건 미결로 생기거든요. 근데 본인들이 승인 안 하고 계속 금액이 안 맞다고 해요. 반드시 승인 진행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의미를 정확하게 갖고 가시라는 거. 그러면 합계전액 시선표도 보시자고요. 자, 합계전액 시선표는 결산 재무제표 쪽에 가셔서 합계전액 시선표 더블 클릭해 주시고 자, 그리고 지금 현재 날짜로 그냥 조회를 해도 상관은 없는데 우린 아까 조회할 때 12월 31일로 갔으니까 우린 12월 31일자로 조회를 할게요. 그리고 우린 복류생비 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복류생비가 아까 봤을 땐 8,000원만 있었는데 10만 8,000원 보여지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반드시 승인이 이루어져야만 모든 서류가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 꼭 숙지를 좀 해주신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무엇 하면 될까요? 자, 합자는 지울 거, 요거 다 종료할 거거든요, 여러분. 근데 우리 점표 입력에 가셔서요. 자, 지금 유원규로 로그인 했어요. 자, 유원규 로그인 했으니까 여기 데이터 앞에 체크 좀 해주세요. 여기 데이터 앞에 체크.
됐어요, 여러분? 이거 유형이 작업한 거예요. 네, 데이터 체크하시고요. 상단에 삭제. 자, 그럼 전표를 삭제하겠냐고 묻네요. 예. 자, 전표가 지워지는지 볼게요. 지워지죠? 왜 지워지죠? 여러분, 유언비의 권한은 무슨 권한? 우리 수정 권한이에요. 수정은 승인된 성표도 무엇 할 수 있다? 고칠 수 있다, 삭제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네, 이런 식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삭제시켜 주시면 되시고, 자, 이제 메뉴 모두 다 종료하겠습니다. 모두 닫게 해주시고, 이제 부가세 쪽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부가세 쪽으로 이제 들어가시는데, 여러분, 부가가치세 신고서 설명은 저희 안 할게요. 네, 요거는 저희 무슨 수업에서 부가가치세 수업에서 모두 다 했기 때문에 요건 더 이상 수업을 하지는 않을게요. 자, 요거는 내용들 그냥 쭉 읽어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우리 이제 요거 넘어와서 요거만 한 번 더 점검할게요, 여러분. 자, 일단 우리가 부가가치세라는 부분에 전표 처리 문제를 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전산 쪽의 시험은 지문으로 주죠. 텍스트 박스로. 그래서 부가세 예수금 얼마, 부가세 대급금 얼마, 그래서 우리가 양수이면 납부이고 음수이면 환급이다. 이렇게 해서 텍스트를 다 주잖아요. 자, ERP는 아니에요, 여러분. ERP는 여러분이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들어가서 나와져 있는 상황을 보고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1, 2, 3, 4에서 올바른 분계를 찾는 게 ERP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부가세 신고서 7월부터 9월 달에 해당되는 2기 예정 거를 작업을 했어요. 그러면 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보고 다음 중 부가세에 대한 회계 처리가 올바른 것은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죠. 그럼 프로그램에 들어와서 우리는 어디에 간다? 부가가치세 관리에 갑니다. 그리고 부가세 신고서를 더블 클릭합니다. 그러면 부가세 신고서가 열릴 거고요. 우리는 2기 예정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들어갑니다. 다만 그 2기 예정에 시험지 지문에 뭘 줄 것이다. 우리 본사인지 지사인지 이런 내용을 줄 거예요, 여러분. 그거 꼭 확인하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럼 저희는 본사로 갈게요. 자, 그럼 사업장별이라고 들어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1000번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2021년도 7월 1일부터 2021년도 9월 30일을 입력합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그리고 이거 들어가시면 무엇 하시라? 꼭 불러오게 해주시라는 거. 데이터가 반영이 안 돼 있을 수도 있다고 했어요. 우리의 이거 부가세 쪽 입력하면서 들어왔을 때 여러분 분명히 부속 조리에는 있는데 우리 금액란에는 공란인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나오면 꼭 불러오기를 제일 먼저 하실 것. 그래서 불러오게 하시고 얘를 눌러줍니다. 됐을까요? 그럼 여러분 이거를 기준으로 우리는 무엇 하겠다? 회계 처리를 해라.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나와져 있는 데이터를 기준으로 회계 처리하실 수 있으시죠? 그러면 회계 처리를 하라고 우리한테 조건을 줬으니까 회계 처리를 하셔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 회계 처리하실 때 자,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에 얘는 또 밑자가 없어요, 여러분.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에 합계 자리에 있는 누가 매출세액이 돼요. 여기 34만 원이라고 들어온 거 요게 매출세액이 되겠죠. 자, 그리고 매입세액 쪽에는 누구요? 여기 차감계라고 해서 들어온 자리에 있죠. 그러면 270만 원이라는 게 우린 뭐가 된다? 매입세액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요 금액 그리고 실제 납부세액은 어딜 보신다? 차가감하여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세액이라고 되어 있는 요 27번에 있는 요 금액. 그럼 요거 보고 무엇 해라? 이 부가세 정리하세요. 분기하세요. 이 문제 낸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부가세 예수금은 부채 계정이죠. 그러면 대변에 있었던 부채가 어느 변에? 차변에 와서 없어지고 그리고 차변에 있었던 자산 계정인 당좌자산이죠. 부가세 대급금이 어느 변에 가서 대변에 가서 상계 정리가 되고 양수니까 뭐로 가자? 미지급 세금. 이해됐어요? 자, 근데 이게 음수이다. 그러면 우리 무슨 부분? 환급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금, 대급금은 똑같은데 음수만큼이 돌려받을 거니까 우린 차변에 뭐라고 쓰자? 미수금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 단수차액이라든지 전자신고 세액공제가 있다. 그거는 이쪽은 잘 안 낼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부분이 있다라면 자비익 처리해라. 우리 가산세가 있다. 그럼 뭐로 간다? 세금과 공과로 간다. 됐을까요? 네, 그 부분. 그래서 부가세 관련돼서 분계 문제, 사지선 다 찾는 문제 낼 거예요. 부가세 신고서 보고 무엇한다? 회계 처리한다. 여러분 이름 부가세 신고서 보고 회계 처리예요. 네, 누가 텍스트에 주지 않아요. 텍스트에 있는 걸 서류를 찾는 거예요. 업무는. 그래서 서류를 찾아서 그 부분을 분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 본다. 요거는 기억을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이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래서 요 부분 봐주시고요. 자, 세금계산사개표, 계산사개표 들어져 있는데, 자, 저는 요거 좀 지우고, 아이고, 얘가 왜 갑자기 안 지워지는 걸까요? 갑자기 또 불안해요. 이러다가 멈출까봐. 자, 창은 저는 다시 최소화를 시켜 놓고 갈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가 끝났고 요것만 좀 정확하게 봐주셔라. 그리고 여러분 우리 과세 표준 가지고 보는 것도 얘기했었죠. 네, 과세 표준 부분에 내용들 보실 때 조심하실 부분들 무슨 부분? 면세 수익 금액이 얼마냐? 그러면 여기서 봐주시는 게 맞아요. 네, 계산서나 뭐 이런 부분은 여기서 안 봐도 돼요. 왜냐면 계산사개표가 열려 있으니까. 근데 면세 수익 금액은 과세 표준을 눌러서 무엇하시라? 요 자리에 여기 자리에 들어온 금액으로 확인해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창을 닫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럼 요거하고 관련돼서 나왔던 나머지 서식들을 조금 빠르게 들어가 볼게요. 자, 부가세 신고서는 저희 닫도록 하겠습니다. 뭐 수정한 내역이 존재하는데 저장 확인이에요.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메뉴는 닫아 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잔소리처럼 말씀을 드리는데 반드시 사업장별 사업장 선택 실수하지 마실 것, 그 실수 많이 하세요. 그래서 사업장 선택 정확하게 하셔라. 자, 그럼 그 다음에 여러분 세금계산사개표부터 쭉 나오잖아요. 근데 이 부분은 이전 강좌에서 벌써 보는 위치 어디 들어오는지 다 얘기했으니까 여기서 또 달라지는 게 있을까요? 달라지는 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세금계산사개표는 시험 문제가 나온다라고 하면 무슨 부분? 반드시 세금계산사개표에서 여러분이 조심만 해주실 건 매출인지 매입인지 묻는 거 정확하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조회 조건에 들어가는 선택이 잘못돼서 찾는 게 늦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장에 대한 거 선택을 해서 들어와 주시고 그리고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해주셔야 되는 건 우리 7월부터 9월이죠, 여러분. 네, 7월부터 9월에 들어갑니다. 근데 요게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매출을 물어보는지 매입을 물어보는지. 그러니까 우리 이외에 다른 프로그램은 이렇게 탭처럼 되어 있거든요. 한 번에 불러서. 근데 얘는 탭이 아니라 구분해서 선택을 해야만 그거로만 보여져요. 결론적으로 얘는 매출과 매입을 동시에 보지는 못한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래서 이 구분란에 대한 거 선택을 잘 해주셔라. 그럼 저희는 매입 갈게요, 여러분. 매입 선택하시고 그대로 무엇 하셔라? 우리 엔터 쳐서 내려오면 자료가 조회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심하실 건 전체를 물어봤다. 그럼 어디 가면 돼요? 상단의 합계 쪽을 보시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합계 쪽. 그래서 합계 쪽에 가면 사업자 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이렇게 발급받은 부분들이 있죠. 네, 그래서 이 부분들 물어보는지 전체를 물어보는지 확인. 그리고 그 다음에 물어볼 건 전자를 물어보는지 아니면 전자가 아닌 종이를 물어보는지 이런 것만 정확하게 봐주시면 되세요. 시험 목적상. 그럼 여러분 계산서도 똑같겠죠? 네, 계산서도 동일하기 때문에 더 얘기는 안 할게요. 그럼 세금계산사개표는 이렇게 정리, 계산사개표도 그렇게 정리해서 끝낼게요. 그래서 그거만 정리 잘 해주셔라. 자, 근데 우리 수출실적 명세서는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건 해보셔야 되겠죠. 자, 수출실적 명세서는 무슨 취지라고 보시면 될까요? 부가가치세 와 관련돼서 뭐 직수출이라든지 또는 뭐 중개무역 방식이라든지 네,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하면 수출실적 명세서를 무엇해서 작성해서 내야 되겠죠. 그럼 그거 작성하라는 부분이 나오면 여러분 작성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본인들이 작업해놨던 거에 추가하라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수출실적 명세서는 기본적으로 우리 수출이라고 입력했던 유형이 있었죠. 세무구분. 그거를 입력했던 게 이 자리에 들어오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16 수출로 입력했던 부분이 들어오는 것이다. 그러면 지금 입력 자료라고 해서 이런 거 주고 입력하라고 하면 입력해 주시면 되세요. 자, 지금 거래에 대한 기간을 봤더니 4월부터 6월이고 그리고 신고번호는 주다 말았죠, 여러분. 그럼 짧게 갈 거고요. 선적일자는 4월 20일이고 선적일의 기준환율은 1,200원입니다. 그리고 수출금액은 2만 불이다. 그러면 이거 전표 입력할 때 여러분 우린 지금 현재 선적일의 기준환을 주고 다른 얘기가 없다라고 하면 우리는 요 날짜의 환율로 그대로 무엇 하시면 돼요? 회계 처리. 그러면 우리는 2만 불 곱하기 얼마? 1,200원 해서 정리해서 갖고 들어오시면 되겠죠? 됐을까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전표 입력해서 불러드릴 수도 있고 서류에 직접 넣으라고 하시면 우리 수출 실적 명세서
더블 클릭해서 메뉴를 열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 그냥 무엇 하셔라? 입력하셔라. 그리고 추가 자료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자료 지우시면 안 돼요. 그건 조심하시고요. 자, 그러면 여기 입력했던 부분 그대로 저희는 그대로 갈게요, 여러분. 주어져 있는 건 4월부터 6월이니까 2021년도 4월부터 2021년도 6월로 넣어주시고요. 자, 정기로 들어갑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도 전표 데이터 불러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불러오기 기능이 있으니까. 자, 그러면 저희는 여기다 직접 입력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이 자리에 수출신고 번호 040-10-07이라고 해서 넣어주시고, 자, 선적이나 기적일자는 우리 지금 나와져 있는 4월 20일, 2021년도 4월 20일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통화코드는 US 달러죠, 여러분. 그러면 F2번 눌러주시면 외국의 통화를 무엇할 수 있다? 선택할 수 있죠. 미국 달러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환율은 얼마죠, 여러분? 1,200원. 그러면 1,200원 입력. 자, 외화 금액 얼마이죠, 여러분? 2만 불 입력. 그러면 원화는 얼마이다? 2,400만 원. 자, 이 부분은 어디에? 10번 수출 제외에 반영이 되겠죠. 그래서 뭐 3건 입력되어 있고 하나 추가 입력해라. 그럼 추가 입력하시고 대체적으로 여기 위에 있는 금액을 묻는 문제, 또는 입력을 안 내고요. 이 수출 실적 명세서에 들어가져 있는 금액을 조회해서 1, 2, 3, 4에 찾아라. 그러면 여기 들어와서 기간만 정확하게, 여기 기간 정확하게 넣어주시고 사업장 구분 정확하게 하셔서 우리 나와져 있는 금액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나오고요. 근데 부가세를 안 배우는데 왜 이 문제를 자꾸 내고 싶어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뭐 조회는 출제위원들이 다 입력을 해주시고 우리가 들어가서 그냥 찾으면 되는 거니까 괜찮은데, 지금 부가세가 없는 수업이잖아요. 우리 부가세를 하고 들어온 사람들이지만, 그래서 실제 부가세 없이 이게 설명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뭐 내고 있는 실정이라서 이 부분들도 설명을 뺄 수는 없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기존에 세무사랑에서 했던 거랑 크게 다르지 않죠? 네, 다르지 않아요. 자, 부동산 임대공급 가액 명세서. 자, 최근에 부동산 임대공급 가액 명세서를 최소한 1년에 한 번 또는 2번 이상 작성 문제를 내요. 그리고 사지선대에 과세 표준이 얼마냐, 간주 임대료가 얼마냐, 이런 식의 문제를 또 출제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수출 실적 명세서 얘기할 때 기본적인 자료가 있는 거에 추가 자료를 줬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게도 주고 있고요. 자, 그러면 우리 부동산 임대 사업을 하는 사람이 부가세 신고할 때 반드시 내야 되는 이 부동산 임대 공급 가액 명세서를 무엇 해보자, 작성을 해보자. 그러면 이렇게 텍스트로 시험에서 줄 거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요거를 기준으로 무엇 하셔라? 입력을 해주세요 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서식에 들어가 볼게요. 수출 실적 명세서 닫을게요, 여러분. 네, 메뉴는 곧바로 닫으면서 갈게요. 그러면 어디 가시냐면 여기 부동산 임대 공급 가액 명세서. 여러분 지금 메뉴에 여러 개가 열려 있는데 제가 설명을 안 하고 있다. 여러분 그거는 시험에 안 나와요. 회계 2급은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회계 1급은 나오지만. 그래서 제가 건너뛰는 메뉴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부동산 임대공급 가액 명세서 들어가 주시고 요건 볼게요. 자, 과세 기간은 우리 금년도 1월부터 3월 일기 예정이네요. 자, 거래처는 우진입니다. 용도는 사무실이고 현재 사용하는 면적은 40평방미터. 자, 그리고 층과 호수를 봤더니 1층에 101호이고요. 동코드는 생략하겠다고 합니다. 자, 현재 간주 임대료율은 얼마로 가겠다? 1.8%로 가정드렸고요. 자, 임대 기간별 임대료와 관리비. 자, 이들은 무엇하였다?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고 가정한대요. 그쵸? 우리 세금계산 발급하는 날짜에 따박따박 해줘야 되는 거니까요. 자, 임대기간은 우리 7월 1일부터 우리 언제까지? 2년 계약했네요, 여러분. 그래서 2019년도 7월 1일부터 2020년도 6월 30일까지 2년 계약했고요. 자, 보증금은 현재 얼마이다? 5천. 월세는 150만 원이다 라고 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계산하는 부분 때문에 지금 설명을 드린 부분이에요. 그럼 요거 이제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럼 신고 부분에 가셔서 사업장별이라는 거 선택하시고, 우리 사업장은 모두 다 본사로 갈게요, 여러분. 본사. 그리고 과세 기간은 언제로 넣어주셔라? 1월부터 3월 예정. 그러면 2021년도 언제로 가셔라? 1월부터 2021년도 3월로 넣어주세요. 자, 그리고 정기라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전 데이터 복사하겠냐고 물어요, 여러분. 저희가 대체적으로 부동산 임대공급 가액 명세서는 매번 입력 안 하고요. 기존에 입력했던 데이터가 있으면 복사해서 대부분 씁니다. 거기다가 태거자 없애주시고 들어온 사람 다시
새로 입력하고 재계약 있으면 추가 입력하고 이런 형태로 가요. 자, 우리는 안유할게요. 기존 자료 자체가 없어요, 여러분. 되었을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상하다. 여기는 1.8%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2.1이네. 자, 여러분 이 프로그램이 조금 이상한 게요. ERP가 한 템포 느리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2.1은요. 금년도가 아니고 2.1은 전년도예요. 그리고 2020년도에는 1.8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2021년도에는 아직 공시가 안 됐지만 조만간 공시가 될 거란 말이죠. 또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렇게 1.8을 가정한다라고 하면 여기 이자를 무엇 해주셔라? 바꿔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가 2.1이 아니라 1.8로 바꿔놓고 시작하셔라. 근데 시험에서 2.1로 과거 거로 내고 싶다 그러면 여기 시험지 문제를 1.8이 아니라 2.1로 가정한다라고 아예 줄 거예요. 네, 프로그램이 조금 늦게 바뀌어요. 얘네가 실무형은 아니에요. 자격증은 중간에 업데이트를 안 해줘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나아집니다. 자, 동코드는 생략하기로 했으니까 여러분 동코드는 생략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생략해 주시면 되시는 거고요. 자, 그리고 우리는 누구 넣어주셔야 돼요, 여러분? 층과 호에 대한 거 넣어주셔야 되겠죠. 자, 그럼 여기 층에 가셔서 우리 몇 층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지상 1층이죠. 1층 101호. 그러면 지상인지 지하인지 일괄인지 이렇게 나오네요. 그럼 일괄은 뭐냐면 다수의 층을 쓸 때요. 그럼 제가 1층도 쓰고 2층도 쓰고 3층도 쓰고 근데 계약서는 한 장으로 썼다. 그런 걸 일괄이라고 해요. 자, 우리는 지상 1번 선택합니다. 그리고 층은 몇 층? 1층. 호수는 101호라고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상호는 우리 무엇 하시면 된다? 우리 코드돔 F2번 하시면 되겠죠? 네, 그거 하시거나 직접 입력. 그럼 우진이라고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우진. 그럼 여러분 우진이 입력이 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우진에 대해서 입력은 가능하지만 사업자 번호랑 다 손으로 입력할 거 아니면 여기다 이렇게 넣지 마시고 무엇 하시자. 코드돔 F2번을 하자. 됐을까요? 네. 자, 저는 F12번 잠깐만 눌러줄게요. 데이터 존재하지 않는 거 맞아요. 네. 그런데 제게 키가 중간에 멈춰서 중간에 여러분 커서가 다른 쪽 이동하는데 이동이 안 되면 저처럼 F12번 누르거나 조회 누르세요. 그러면 지금까지 입력했던 게 비록 날아가긴 하지만 데이터가 다시 조회는 돼요. 네. 우리 이자율 다시 바꿀게요. 1.8로 바꿔주시고 혹시 저처럼 됐던 분들은 그리고 층은 지상이고요. 그리고 1층입니다. 호수는 101호. 그리고 이 자리에서 우리 상호 치면 안 나오는 거 보여드렸어요. 코드덤 F2번 하시고 오진을 선택하셔서 입력하시면 사업자 등록번호랑 내용이 들어오죠. 자, 면적은 몇이었죠? 40평방미터. 용도는 뭐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사무실로 쓴다고 했어요. 그러면 타이핑만 잘 치시고. 자, 임대 기간은 우리 19년도인데 여러분 우리 2021년도 바꿨으니까 2020년도, 2023년도 이렇게 하나씩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2020년 7월 1일부터 자, 우리 2023년 6월 30일까지 됐을까요? 자, 보증금은 5천입니다. 자, 월세는 얼마? 150만 원이고요. 됐을까요? 관리비는 별도로 드린 거 없어요. 그러면 그대로 내려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계산이 끝나지는 거겠죠. 됐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끝나지는 부분이고요. 그럼 이제 보증금 이자에 대해서 계산된 부분이 제대로 들어왔는지 꼭 확인해 주시고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계산이 안 맞다라고 하시면 내용들 확인해 주세요, 여러분. 근데 프로그램은 이게 문제가 되다 보니까 본인들이 프로그램에 설정되어 있는 데이터로 계속 계산하는 문제로 출제를 하고 있는 실정이긴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 여기 보증금 이자 저랑 달라야 정상이에요. 왜일까요? 여러분 전년도는 윤년이었어요. 근데 윤년이면 며칠이 돼요? 366일. 근데 여러분 올해는 윤년이에요? 윤년이 아니에요? 윤년 아니에요? 2월 달이 28일까지 있으면 윤년이 아니에요. 4년에 한 번씩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교재에 있는 거랑 당연히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셨을까요? 그래서 365분에 91일치를 계산했기 때문에 22만 1,917원이 나오는 게 맞습니다. 자, 월세 자동으로 들어왔을 거고요. 우리 만약에 재계약했다 그럼 여기 갱신일자 넣어주시고 우리 한 번 더 치시면 돼요. 됐을까요? 만약에 우진이 계약이 만료가 되고 재계약을 했다 그러면 하나는 끝나는 거 다시 또 한 번 이 자리에 가서 입력하시고 갱신일자 넣는 거예요. 두 줄 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무사랑은 여기는 두 번 안 쳤죠. 여기도 두 번 치지 않고 이 자리에서 두 번 치는 자리가 있었잖아요. 근데 더존의 프로그램은 그렇게 하지 않고요. 재계약을 하면 이 자리에 가서 우진 걸 한 번 더 치는 거예요. 그리고 갱신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거 실수하지 말아주실 것.
됐을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온 부분. 그럼 이거 추가 입력하고 뭘 물어볼 거냐면, 자, 지금 입력된 데이터를 기준으로 간주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그러면 보증금 이자를 계산하면 되죠. 이게 답이 되겠죠? 그럼 사지선택 이거 찾아주시고요. 과세 표준이 얼마입니까? 그럼 여기 개라고 되어 있는 과세 표준이 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최근에 이런 문제도 냅니다. 간주 임대료 회계 처리를 1, 2, 3, 4에서 찾으래요. 그러면 간주 임대료 누가 부담하면 임대인이 부담하면 차변에 세금과 공가,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이 부가세, 예수금이 등장하죠, 여러분. 그런데 그 금액은 누구만 갖고 해라? 부가가치세만 갖고 해라. 그러면 여기 나와져 있는 보증금의 몇 프로? 10%만큼만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 22만 1,917원의 10%면 2만 2,191원이겠죠. 네, 그거를 회계 처리할 것, 그 문제도 또 출제를 했었어요. 그래서 나오는 부분. 근데 여기에 회계 처리하는 거 사실상 보여주긴 했죠. 네, 그래서 나오는 부분들. 그래서 그거까지. 또 요거는 그런 식의 문제가 등장이 될 수 있으니까 입력만 잘 하셔서 위치 맞춰서 금액만 잘 찾아서 사지선다에 무엇 하셔라. 답변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요 부분도 메뉴 종료할게요, 여러분. 자, 그래서 닫기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메뉴 갈게요, 여러분. 자,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행지키표와 우리 신용카드 매출 전표 수령 명세세 해당되는 부분. 자, 이 부분은 메뉴가 매출과 매입이 무엇되어 있다? 같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 발행과 관련된 부분, 신용카드 등 수치와 관련된 부분, 현금 영수증 수치와 관련된 부분 이렇게 3개의 탭으로 구성되어 있고 항상 문구만 잘 찾아가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문제는 여러분 이거 조회 문제를 내거든요. 근데 이 조회 문제는 항상 보면 앞에서 데이터 하나 입력하고요. 기존에 있었던 데이터에 새로 부르기를 해서 내용을 찾아라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이전에 우리가 매출 부가세, 매입 부가세도 강조했었지만 자, 이 서류 들어가셔서 제발 조심해 달라는 건 매출은 괜찮아요. 왜냐면 매출은 들어가시면 신용카드 발행지키표가 매출이니까 이 내용으로 보셔서 그냥 끝내시면 되거든요. 근데 매입은 무엇 하셔야 된다? 신용카드와 현금 영수증이 각각의 탭으로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이 두 개를 다 묻는 건지 아니면 따로따로 묻는 건지 꼭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을까요? 그 확인을 정확하게 해주실 것. 그리고 우리 사업용 신용카드로 체크가 되어 있으면 동그라미가 되어 있으면 우리 입력 잠깐 해볼까요? 신용카드 넣은 거 있으니까. 자, 그러면 기간 마우스로 클릭해 주시고요. 2021년도 7월부터 2021년도 몇 월 가시면 되죠? 9월. 자, 그리고 F12번 눌러주시면 기존에 있었던 자료가 들어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사업용 신용카드가 동그라미가 되어 있으면 우리 사업용 신용카드가 맞아요. 근데 이 자리가 동그라미가 안 되어 있다. 그래서 X이거나 공란이다. 그러면 사업용 신용카드가 아니라 누구의 카드이다? 종업원의 카드예요. 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조회 문제를 내다 보니까 사업용 신용카드 금액이 얼마냐, 뭐 임직원의 카드로 매입세 공제 받는 게 얼마냐, 그러면 이 자리 체크 여부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체크 여부를 꼭 확인해 보실 거. 우리한테는 복지카드 못 내요, 여러분. 복지카드는 개인 사업자 거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체크를 좀 정확하게 하실 것. 그래서 그것만 조심하시면 이 부분은 입력하는 건 다 해보셨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건 사실 없어요. 네, 그거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의제 매입도 입력해서 데이터를 물어봅니다. 그러면 입력하는 건 해보셔야 되겠죠. 그런데 재밌는 건 전표 입력이 아니라 서식에 무엇해라? 직접 입력하세요 라고 되면 직접 입력하시고 금액 산출된 거 사지선다에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메뉴 신용카드 쪽은 닫아주시고 우린 의제 매입 쪽을 들어가 볼게요. 자, 의제 매입과 관련된 서식 더블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의제 매입은 면세에 해당되는 농산물, 수산물, 임산물, 축산물을 가져다가 제조 가공해서 우리가 과세로 팔면 일정 부분만큼 부가가치세 공제해 주겠다는 제도. 그렇죠? 네, 그러면 그 내용을 공제받고자 한다면 반드시 의제매입세 공제 신고서를 내주셔라. 우리 메뉴는 신청서라고 되어 있어요. 네, 그럼 신청서 그냥 들어가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메뉴 볼게요. 자, 매입 자료 봤더니요. 의제 매입 자료. 과세 기간은 1월부터 3월 들어가 달라고 했고요. 자, 거래처는 주식회사 제1입니다. 공제율은 104분의 4이고요. 자, 그리고 2월 25일에 사과를 500kg
우리 1,040만 원에 사가지고 왔고요. 증빙은 계산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본건에 한해서 이 회사는 뭘 하는 회사? 통조림 제조업을 하는 회사라고 얘기했어요. 뭐 사과 통조림 만드나 보죠. 자, 그러면 요거 입력해서 계산에 대한 공제를 받으란 얘기거든요. 그럼 여러분 이건 시험지예요. 의제매입과 관련된 공제율을 시험지에 줄 거예요. 104분의 4로 갈 건지 102분의 2로 갈 건지 그럼 그것만 맞춰서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분란에 가서 사업장별로 갈 거니까 그대로 선택하시고 우린 본사로 갈게요. 여러분 1000번. 자, 기간은 1월부터 3월 2021년도 1월 2021년도 3월까지 자, 그리고 정기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코드 자리에서 F2번 눌러주시고 여러분 누구 선택하면 될까요? 제1 선택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제1이라는 거래처 선택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공급자의 제1이 들어오고 기본적인 사항이 들어오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무엇하자? 매입일자 며칠이죠? 2월 25일. 그럼 2021년도 2월 25일을 넣어줍니다. 품명은 누구 사왔대요? 사과. 자, 수량은 얼마에다? 500입니다. 그럼 500, 매입가액은 얼마에다? 1,040만 원입니다. 공제율은 얼마이죠? 106분의 6, 102분의 2, 108분의 8, 104분의 4 이렇게 들어와 있네요. 우리 누구 들어가면 돼요, 여러분? 우리는 104분의 4를 들어가면 됩니다. 우리 여기 104분의 4 적용해달라고 했으니까요. 그럼 의제매입과 관련된 세액은 얼마에다? 40만 원. 자, 그리고 증빙은 뭐로 가신다? 계산서 받아왔어요. 계산서. 됐을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입력해서 우리 의제매입의 전체 금액이 얼마냐? 이런 거 물어보면 사지선다에서 무엇 하시라? 찾아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지금 한 건만 넣을 수도 있고 있었던 자료에 추가 입력해서 정리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입력하는 방법만 가지고 가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정리됐으니까 얘도 닫게 할게요. 여기 조금 감이 안 올 수도 있으세요. 기출문제를 아직 못 봐서. 네. 자, 공제 신고서 안 갔는데 그냥 가서 보시면 되는 거라서 저는 이거 생략했어요. 자, 매입세 불공제 내역에 대한 부분. 자, 이거는 우리 24 불공제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24 매입 불공제로 입력했던 부분이 있었다라면 우리 무슨 부분이 된다? 이런 건 공제 못 받으니까 우리 부가세 신고 시 무엇에 대해서 매입세 불공제 내역에 대해서 제출해달라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매입세 불공제 내역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근데 요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 현재까지 출제를 자 여기 뭐 내용들 나와져 있는데 현재까지 출제를 어떻게 했냐면 지금 메인 매트 전표에 입력해서 들어온 부분 조회해서 뭔가 보는 문제로 많이 냈어요. 네, 그래서 우린 가셔서 서식만 무엇하시면 조회만 하시면 크게 어려울 거로 보여지진 않습니다. 회계 2급에서는 정산이라든지 재계산 쪽은 안 내거든요. 회계 1급에서는 간혹 내지만. 그럼 사업장 쪽에 가셔서 우리 신고 구분에 사업장별로 가시고 1000번 사업장 그리고 기간은 2021년도 7월부터 2021년도 9월에 가시면 우리 기존의 작업 패턴 데이터가 분명히 있겠죠. 그러면 여기 반영됐던 부분들 금액만 정확하게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공급 가액을 묻는지 세액을 묻는지 꼭 확인해서 답변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추가 설명할 부분은 없어요. 여러분 이쪽에 문제를 안 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입력만 잘 하고 들어오시면 된다. 자, 그리고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 명세서. 자, 여러분 이 부분은 조심하실 건 무슨 부분? 우리가 전표를 입력했다 하더라도 들어갔을 때 데이터가 안 들어오는 걸 이전 강좌에서 분명히 보여드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 명세서가 있었다라면 자, 들어가 주시고 우리는 사업장별로 갈게요. 그리고 1000번 사업장 기간은 2021년도 7월부터 2021년도 9월. 자, 정기로 갑니다. 지금은 들어와져 있어요. 그쵸? 우리가 벌써 불러온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요 메뉴에 들어갔을 때 자료가 자동 반영이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반드시 무엇 하셔라? 상단에 불러오기 버튼을 눌러주셔라. 그러면 지금 무슨 부분 전표에 입력했던 누구를 세무 구분 이들을 불러오겠다. 그리고 이들 유형 중에 고정자산 과표와 고정자산 세액 자리를 넣은 것만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무슨 말씀 드렸죠? 자, 요 버튼 눌렀을 때 불러드릴 수 있는 세무 구분을 물어보는 문제를 낸다. 자, 외우지 마시고 무엇하자? 아, 고정자산 우리 고정자산과 관련된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 명세서에 반영되는 세무 구분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이 메뉴 들어와서 불러오기 버튼을 누르고 여기에 있는 유형을 찾아라. 됐어요? 네, 그렇게 기억하셔라.
그리고 우리는 블록을 해야만 데이터가 무엇 된다? 반영이 된다. 근데 사실 여러분 고정자산 매입은 여기서 안 봐도 볼 수 있는 데가 있지 않아요? 부가세 신고서. 근데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볼 때는 반드시 누구와 누구를 같이 봐야 돼요? 세금계산서의 고정자산 매입과 신용카드의 고정자산 매입을 같이 봐야 되죠. 그런데 그런 문제가 나오면 그냥 이 서류를 보는 게 훨씬 더 속 편한 거예요. 왜냐면 여기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다 같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더 편하죠. 네. 근데 전산회계는 아니에요. 전산회계는 이 메뉴가 안 열려요. 그렇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 ERP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그 부분. 자, 요거는 새로운 부분이에요. 자, 요 부분은 또 들어가 보죠. 자, 메뉴 열려 있는 거 있으면 모두 닫게 해주세요, 여러분. 네, 모두 닫게 하시고 요거 들어갈게요. 자,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앞에서 총괄 납부자가 있고 사업자 단위 과세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총괄 납부자와 사업자 단위 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별도의 서류를 하나 더 내야 됩니다. 자, 총괄 납부자는 무슨 서류를 내고 사업장별 세액신고서란 서류를 내고 여러분 이게 원래 서식의 이름은 이게 풀네임이 아니에요. 이거보다 훨씬 더 길어요. 근데 총괄 납부자가 작성하는 서류는 이 서류예요. 자, 그리고 사업자 단위과세자는 바로 아래쪽에 있는 사업자 단위과세 사업장별 세액 명세서를 작성해서 부가세 신고 때 같이 내야 합니다. 자, 회계 2급은 사업장별 세액 신고서까지는 시험 범위에 포함입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있는 사업자 단위 과세도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냐고 묻는다라면 안 들어갑니다. 그건 회계 1급부터 나옵니다. 됐어요? 그러면 이 서류는 최소한 한 번쯤 구동하고 가셔야 되겠죠. 자, 최근에 냈던 문제를 기억해보면 이 서류 들어가서 여러분 자료 취합해서 금액 찾는 문제 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본점도 있고 지점도 있는데 총괄납부를 하고 있다. 그러면 총괄납부로 내야 되는 금액이 얼마냐고 물어봤어요. 그럼 이 서류에 가셔서 작업하시고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가서 조회를 하면 맨 하단의 금액이 보이거든요. 그거 조회하는 문제를 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총괄납부라는 가정으로 우리 메뉴를 바꿔볼게요. 네, 뭐 메뉴를 여러분이 모두 다 세팅하고 들어갈 수도 있고요. 출제자가 기본 세팅해주고 여러분이 조회만 해서 찾는 문제로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이 회사는 부가가치세 총괄납부를 하겠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먼저 가셔서 시스템 환경 설정에 먼저 가라고 했어요. 자, 이 메뉴에 가셔서 31번 부가가치세 신고 유형은 사업장별 신고로 되어 있어야 된다. 반드시. 그러면 우리는 순차적으로 갈게요, 여러분. 그러면 시스템 관리를 더블 클릭합니다. 그리고 회사 등록 정보에 들어가시면 우린 누가 있다? 시스템 환경 설정이 있다. 그럼 시스템 환경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바꾸는 문제는 제 생각엔 안 낼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제 로그인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린 시험을 뭐로 본다? CBT로 본다. 그럼 그들이 세팅 값을 해줄 거로 보여집니다. 그래도 확인은 할게요. 그럼 조회 구분에 오셔서 여러분 우리 회계만 볼 거니까 전체라고 되어 있는 걸 회계로 바꿔놓으세요. 네, 그러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 자리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유형을 봅니다. 31번. 자, 그러면 여기 유형 설정은 몇 번으로 되어 있어야 된다? 0번 사업장별 신고로 선택이 되어 있어야만 우리는 각 사업장별 신고 납부 또는 총괄 납부에 해당되는 부분의 설정키가 된다. 그러면 저희는 제대로 되어 있네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들이 무슨 납부, 총괄 납부를 하겠다라면 또는 사업자 단위를 하겠다라면 우리 그 다음에 어디에 설정값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된다? 사업장 등록. 자, 그럼 사업장 등록에 가셔서 우리 무엇 하셔라? 주 사업장과 따라다니는 종된 사업장을 무엇 하셔라? 등록해 주셔야 된다라는 얘기 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 오른쪽 상단에 있는 주 총괄납부 사업자 등록을 더블 클릭합니다. 자, 이 자리에 가셔서요. 우리는 주사업장으로 누군가를 넣어주고 종된 사업장으로 등록하면 되죠. 우린 사업장 2개밖에 없고요. 저희는 본점으로 갈게요. 그래서 본사를 주사업장으로 그리고 인천지사를 종사업장으로 가져가겠습니다. 그럼 이 코드 자리에서 코드돔 F2번 눌러주시면 우리는 1000번 본사를 선택하면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승인번호 반드시 넣어주셔야 되겠죠. 네, 시험지 주면 입력하시면 되고요. 자, 1, 2, 3, 4, 5, 6, 7 넣어주시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주사업장에 해당되는 사업장을 넣어주면 종사업장에 주사업장의 번호가 자동 부여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여기에 따라다니는 종사업장을 추가. 자, 코드돔에서 우리 코드 자리에서 코드돔 F2번 눌러주시면 우리 2000번이 보일 것이다. 자, 앞에 체크박스 선택하시고 확인. 뭐 코드 아시면 직접 치셔도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넣어주시면 시스템 환경 설정에서는 사업장별 신고를 한다고 했고, 자, 그리고 사업장 등록이 와서 주 총괄납부 사업장 등록에 이렇게 넣어주면 신고는 각자 하지만 납부는 묶어서 낼게요 라는 표현이 된다겠죠. 그러면 요거 다 되셨으면 취소 버튼 눌러주면 저희는 설정이 제대로 된 거예요. 됐을까요? 자, 그럼 이제 거기까지는 마무리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우린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여러분 어디에 가셔라. 당신이 지금 무슨 사업자에 해당이 되니까 총괄 납부자에 해당이 되니까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반드시 부가가치세 관리라는 데 가시고, 근데 여러분 원래 부가가치세 관리예요. 이 서류 들어가기 전에요.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1000번 사업장, 2000번 사업장 각자 작업이 다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 낼 땐 출제위원들이 뭘 해놨을 것이다. 부가세 신고서는 세팅해서 정리를 해놨을 거예요. 그 부분은 정리가 되어 있는 거로 대부분 출제를 해요. 그래서 중간에 반드시 마무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 부분이 무엇이다. 반드시 그 부가세 신고서가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된다. 우리는 일단 들어가서 정리를 하고 들어올게요. 자, 그러면 부가세 신고 때 우리는 그 각 사업장별로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부속도료까지 모두 다 세팅이 돼서 우리는 모든 상황이 끝났다.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가 끝났다고 봐주시면 되냐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결정이 끝났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됐을까요? 그러면 저희는 사업장별에 가시고 1000번 사업장이고요. 기간에 가서 우리 입력한 게 7월부터 9월밖에 없으니까요. 7월부터 9월을 갈게요. 7월 1일부터 2021년도 9월 30일까지 넣어주세요. 자, 그럼 이렇게 들어온 상태에서 우리는 불러오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해합니다. 최소한 저장까지는 끝나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여기 저장 있으니까 저장 버튼을 누를게요, 여러분. 됐을까요? 네. 그리고 저희 이제 벌써 글씨가 들어와요, 여러분. 들어오는데 그 글씨 제가 따로 설명할게요. 자, 그리고 다시 우리 여기 사업장 몇 번으로? 2000번. 사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앞에서요. 지사로 입력한 자료 있었어요? 하나도 없어요. 네, 그래도 그냥 할게요. 자, 그럼 2021년도 7월 1일부터 2021년도 9월 30일. 자, 들어오시고 항상 무엇 하시라? 불러오게 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자, 불러오게 해주십니다. 예, 해주시고요. 그런데 입력 자료가 없으니 무슨 부분? 우리는 매출세액도 없고 매입세액도 없고 그래서 차가감 납부할세액도 사실 없어요. 자, 그래도 이렇게 각각의 작업이 돼서 최소한 모든 부가세 서류 세팅이 끝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저장은 되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이제 정리가 된 거예요. 됐을까요? 자, 그럼 여기까지 이제 정리가 각 사업장별로 다 끝나 있으면 우리는 그 다음에 누굴 작성한다? 사업장별 세액신고서를 작성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요 메뉴 더블 클릭합니다. 그리고 7월부터 몇 월을 가자? 9월을 가야 되겠죠. 그러면 주사업장은 우리 누구로 가기로 했어요? 1000번. 그럼 주사업장 1000번에 두시고요. 기간은 2021년도 7월이었죠. 자, 2021년도 몇 월? 9월까지. 자, 그리고 정기신고입니다. 자, 그러면 저장 데이터 없는데 불러오겠냐고 묻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되겠죠. 그럼 여러분 1000번의 내용과 2000번의 내용이 들어와요. 이게 부가세 신고서가 세팅이 안 되어 있으면 이게 들어오지 못해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본사에는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이 있어서 너 얼마 내야 돼? 라는 게 뜨죠. 근데 우린 지사 거 벌써 봤는데 낼 세금도 우리 공제받을 세금도 없죠. 그래서 납부환급세액이 아예 안 들어오죠. 그러면 이 지금 본사와 지사 거 묶어서 그러니까 주사업장과 종된 사업장 거 묶어서 여기 하단 합계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부가세 신고서에 묶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됐을까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최종 내야 되는 세금은 누구이다? 여기 납부세액이 최종적으로 내야 되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요걸 보셔도 되고요. 됐어요? 네. 그래서 요걸 보셔도 되고, 자, 그 다음 요 메뉴가 끝나지면 우리는 다시 부가세 신고서에 가서 주사업장이 있죠, 여러분. 자, 주사업장으로 바꿔볼게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가셔서 사업장을 누구로? 우리는 1000번 사업장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기간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 근데 우리는 앞에서 벌써 여러분 시스템 환경 설정은 우리 각 사업장별로 신고하겠다.
그리고 우리 어디 가서 사업장 등록엔 우리 주와 종을 엮어줬고요. 그러면 총괄납부라고 인식할 거라겠죠? 여러분 지금 1000번에 글씨 여기 보여요? 총괄납부 사업장이라고.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여기 총괄납부 사업장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하단에 여기 27번 라인 밑 아래쪽에 총괄납부 사업자 납부할 세액에 우리 70만 원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 움직이는 프로세스예요. 그래서 본지정관이 있는 회사에 가시면 각 사업장들 신고할 때는 신경 안 써도 돼요. 다 각자 하고 다 각자 납부하면 돼요. 근데 총괄 납부한다 그러면 지금의 프로세스가 이루어져야 해요. 그래서 요거 조회 문제 낼 거예요, 여러분. 조회 문제. 그리고 사업장 등록에서는 별도 문제 또 따로 낸다는 거 앞에서 설명드렸었죠, 여러분. 총괄 납부를 하고 있다. 그러면 종된 사업장에 엮여 있느냐 안 엮여 있느냐 이런 거 물어보면 버튼 눌러서 있는 회사 없는 회사 찾으라고 했죠. 그렇게 단독도 내고 또는 총괄 납부 사업자가 내야 될 세금이 얼마입니까? 물어보시면 지금 우리가 앞에 요 세팅값이 되어 있다라면 부가세 신고세에 들어왔을 때 이렇게 총괄 납부 사업장이란 글씨가 되어 있는 부분에 이렇게 납부 금액이 들어와요. 그럼 사지선타에서 70만 원 찾는 거예요. 됐어요? 네, 그렇게 조회 문제가 나와지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돼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사실상 규모가 좀 큰 회사들, 본지점 있는 회사들이 이런 신고납부를 워낙에 많이 하다 보니까 ERP는 현재 출제하겠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나온 부분. 자, 그럼 여러분, 우리 부가가치세 관련돼서 내용은 모두 끝났어요. 그래서 부속 서류 문제들은 여전히 조회 문제가 나올 거고 마지막에 했었던 그 서류만 우리 패턴을 조금 기억하셔서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게요.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엔 여러분 장부조회 이제 들어가 볼게요. 장부조회. 그럼 장부조회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좀 다른 점들만, 그러니까 전산회계하고 좀 다른 점들만 조금 더 보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똑같은 내용들은 그냥 조회하는 수준이라서 크게 나올 부분은 없거든요. 그럼 잠시 쉬고 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